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산성을 걷다의 저자 유건식입니다. 지금은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드라마 일을 했었고요. 성균관 스캔들, 그 다음에 학교 2013을 제작에 관여를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굿닥터 리메이크 작업을 했습니다. 2018년에 공영미디어 연구소에 와서 드라마와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한산성을 걷다라는 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사를 하면서입니다. 거여동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매 주말 남한산성에 오르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1년 동안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약 40회를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남한산성을 계속 올라갔다는 반증입니다. 처음에는 건강상의 목적으로 운동 삼아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한 6개월이 지나면서 점차로 남한산성에 관련된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남한산성을 알게 되면서 남한산성에 대한 매력에 확 빠졌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과 독자들과 공유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책을 출간을 하면서 독자분들이 아니면 시민 여러분들이 남한산성에 한 번이라도 올라서 남한산성의 매력에 푹 빠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는 목적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을 걷다는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남한산성은 저만의 그 해방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다음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제가 남한산성을 걸으면서 제가 느끼고 보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저만의 해방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 남한산성에 가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느낌이 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놨고요. 특히나 역사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남한산성을 보면 청나라한테 패했다는 그런 내용들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청나라가 한양까지 6일 만에 내려왔고 청나라는 남한산성을 공략하자마자 다시 올라갔는지 이런 데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에 뭘 할지를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인근에 있는 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라가면서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을 생각하면 저는 고향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고 싶고 가면 푸근하고 마음이 참 놓이는 그런 곳이잖아요. 저한테 남한산성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남한산성에 가고 싶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남한산성에 오르는 그런 제 행동을 보면서 남한산성은 참 고향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생각이 드는 곳은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입니다.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도 우리가 쉽게 가보기는 어렵지만 똑같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마추픽추도 버스로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도 그렇죠. 또한 어렵게 가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산처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한산성이나 마추픽추에 가면 새로운 문화,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감탄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마추픽추가 생각이 납니다. 독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제가 대표로 꼽을 수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진은 지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길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과 안과 밖이 뚜렷하게 다르다. 안쪽으로 걸을 때와 바깥으로 걸을 때 느낌이 다르다.
안쪽으로 걸을 때는 지키는 자의 마음이 들고 바깥으로 걸을 때는 뺏으려는 자의 심정이 자연스럽게 든다. 안쪽은 바깥과 몇 미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바깥이 훤히 보이면서 느낌이 다르다. 안쪽에서는 저 멀리 평지까지 보이기도 하지만 지면이 거의 평평하여 안정감이 들어 올 테면 와봐라 하는 조선 병사의 마음에 바깥은 경사가 급해 어떻게 벽을 넘어 성곽을 넘을까 하는 좌절감이 들었을 청군에게 감정이입이 된다. 성곽 안쪽이나 바깥쪽 모두 좋지만 하나를 택하라면 성곽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바깥쪽을 추천한다. 제가 남한산성에서 되게 좋아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8안문 인근에 있는데요. 이 곳은 원래의 돌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서 성곽의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성곽의 높이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주위 경관도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저는 이제 8안문 인근을 되게 좋아하고요. 또 한 곳은 남한산성에 가면 장경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장경사 앞에, 대웅전 앞에 계단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대웅전 앞에 무심당이라는 조그만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건물에 한글로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그 글귀를 한번 읽어보면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그 진실한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여기서 부처님을 저로 치환을 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보려고 다짐을 하는 공간입니다. 유흥준 고스님이 뭐 이런 말을 했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고. 남한산성도 동일합니다. 남한산성은 정말 치욕의 역사라고만 알고는 있지만 남한산성을 하나씩 알수록 정말 양파 껍질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새롭게 보고 새롭게 찾아가고 새롭게 걸어 다니는 이 공간이 저에게는 정말로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책으로 서술을 해놨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책을 읽는 독자분들께서도 저의 마음을 쫓아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산성에 한 번 오르면 아마도 한 번으로 끝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한산성은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저처럼 새로운 루틴을 만들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산성을 걷다를 쓴 저자로서 앞으로 활동을 말씀을 드리면 남한산성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고프로나 드론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남한산성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매주 남한산성에 오르고 있는데요. 독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저랑 같이 한번 남한산성을 한번 걸어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로서 드라마와 OTT를 연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트렌드 코리아처럼 OTT 트렌드 2023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책도 형설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이 더 잘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